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3대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민속 8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최고인 나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시정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행정의 정상화와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적극 행정의 시정 운영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더 큰 나주, 새로운 나주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그 길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 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팀장 1명, 팀원으로는 정신건강 간호사 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2명, 사회복지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기 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주 업무인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출동에 동행하여 상황 파악부터 사후 조치까지 담당하는 것도 센터의 일입니다. 또 알코올 사업을 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알코올 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신건강 관련 모든 사안이 센터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로 직영 전환을 추진했을 경우 센터의 종사자분들은 계속 고용이 필요한 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의 명분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헌신한 종사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주 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에 대해 우려가 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응하면서 센터 업무량 증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분들에게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운영 주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라는 조건과 시간 선택제 방식의 도입입니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종사자에게 7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은 하락하고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 대상자가 줄거나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만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호봉 기준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뽑고 전문요원들이 쉽사리 직장을 떠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센터장이나 팀장을 뺀 일반 사회복지사로 충원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려는 보건소들이 전일제가 주 40시간 근무인데 주 35시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1년 또는 2년 뒤 재계약인 임기제 공무원을 35시간 선택제로 뽑게 되면 아르바이트생 뽑듯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군분투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자폐성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자폐성 장애인 한 명이
사회의 이론으로 성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우영우는 없습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는 변호사 나이 27세,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 23.8세, 자폐성 장애인 사망 원인 유리 자살, 직접 장애인 사망 평균 연령 56.3세, 직접 장애인 사망 원인 17위 자살. 이는 슬프지만 발달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발달 장애인인 직접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동안 20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한 비율이 20.5%로 1,174명 중 241명으로 나타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생업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나주시 발달장애인은 현재 22년 7월 기준으로 전체 996명 중 직접장애 922명, 자폐성 장애 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로 어린 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고령기, 생애 주기별 돌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 출발한 민선 8기에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종합대책에 따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치매노인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23% 이상에 달하고 전남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약 3,272명으로 약 9.17%에 달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3,212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12.2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나주시처럼 농촌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 특성상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 특히 65세 이상의 비율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통계에서 보듯이 치매 노인 인구율도 높거나 높아지고 있다고 유추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분들의 치매 유병률 증가로 실종 사건이 하루에도 전국 40여 건씩 매년 13,000여 건의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은 우리 시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매번 찾는 과정에서 경찰, 의용소방대원, 마을 주민들, 드론, 탐지견 등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만큼 치매 환자 실종은 동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은 동선 예측이 어렵고 시간이 지체할수록 사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수색과 추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 및 사고 예방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마을방범 CCTV 통합 운영 관리의 일환으로 매년 CCTV를 설치와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 시의 특성상 마을 입구에 마을 뒤편이나 외곽 등 마을 취약 지역에는 전기 인입이 난해하여 CCTV 설치가 어려워 치매 노인 실종 사건 등 다양해지는 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종과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의 완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기 인입이 어려운 마을 주변이나 외곽 등 마을 취약 지역에도 초기 대응 수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주시의 대책과 현재 마을 방범 CCTV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한 미흡점과 미흡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대비책을 구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 참여와 민간 치가 곧 자치 혁신의 출발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고 시민들이 지역을 디자인하도록 기회를 주며 협치 시스템을 통해 단체장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시작으로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정책도 앞장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